메이 그래머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지정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프로그램 런칭한 지는 작년 12월에 런칭했고 제가 매달 이렇게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저희 프로그램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이번 방학 특강 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강사 없이 특강을 진행했던 그런 후기도 한번 소소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행히 이제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 이런 봄날에 어디 나들이 안 가시고 설명해 와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넘어가나요? 네, 넘어갔네요. 자, 우리 학원에서 원장님들 진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죠? 이 열심히 가르친 학생들, 얘들이 문법 실력이 정말로 늘고 있는지 자신이 있으세요? 확신하십니까? 정말로 늘고 있나요? 우리 학원은 문법 잘 가르치고 애들 실력도 잘 나오고 성적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과연 이 한 명 한 명 모든 아이들이 실제로 정말로 실력이 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저도 이게 늘 고민이었거든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 문제집도 진짜 많이 풀었고 수업도 열심히 들었다던데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어떻게 확인하죠? 학교 시험 때 확인하죠. 시험 점수 잘 나오면은 학원에서 잘 배웠구나.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내신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 시험 결과만 가지고 우리 아이가 제대로 했는지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수 있는지 정말 문법은 기본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네. 저의 이 모든 고민은 저희 한국영문인증협회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학원을 오래 보냈는데도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구멍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도 이 학생이 뭔가 구멍이 있는 것 같다. 뭘 시켜도 이상하게 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모와 학생들. 어떻게 그 구멍을 찾아내고 그 솔루션을 줘야지 이제 학원을 보내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때문에 시험도 없어졌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한테 긴장감을 줘야 되는지 이게 또 원장님들에게 또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학원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정말 경쟁 속에 살고 있는데 왜 수많은 학원 중에서 우리 학원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 학원만의 차별화된 무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지만 부모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지금은 또 코로나가 약간 또 잠잠해졌다가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갑자기 비대면으로 전환되기도 했다가 지금 난립니다. 한 1년 정도면 그래도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올해까지도 코로나의 여파로 비대면, 저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듯이 학원 교육이 비대면으로 전환하지 않고 혹은 비대면의 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자, 강사들에만 의존하는 게 학원이잖아요, 사실. 좋은 강사가 들어오면은 결과가 좋아지고, 좋은 강사가 들어오면은 또 신규 수강생이 또 늘어나고, 이렇게 강사 수준에 따라서 매번 바뀌는데,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죠. 실력에만 의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과연 이제 학원이 버틸 수 있을까? 또 우리 학원이 강사 수준에 따라 수업의 질이 자꾸 바뀌는 것 같으신다면, 반드시 저희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바로 저희 캐가의 고민이었죠. 고민을 한번 솔루션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전체적인 문제는 아마 영어 문법에 체계가 없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법의 체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학원의 문법의 체계 당연히 있으시겠죠. 근데 문법 책도 매번 새로운 책 많이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 학원에서 하던 책을 옆 학원에서 쓰면 왠지 또 좀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또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은 수부정사만 10번 하고 동명사만 10번 하고 이런 반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왜 수학은 한눈에 쫙 보이는 도식도가 있는데 영어는 왜 그런 게 없을까요? 또 학부모 상담 시에 한눈에 이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줄 수 있다면 아까 그 구멍에 대한 얘기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담 자료가 있다면 학원에서도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부모님도 만족하고 학생의 실력이 느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겠죠.
영문법의 체계를 한 번에 잡아주고 또 학생 수준에 맞게 개별화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게 하고 거기에 맞춘 인증 시험까지 제공해 준다면 어떠세요? 자,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이 한국영문법 인증협회 메일 그래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필드에서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원장님들과 또 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수년간 학습, 또 연구, 또 실제로 학원에서 사용해 본 결과를 가지고 도달한 솔루션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표 한 장으로 저희 영문법 솔루션을 전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십니다.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진단, 강의, 훈련, 피드백, 인증. 진단이라는 거는 이 친구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 진단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레벨은 1레벨에서 3레벨까지 구분하고 있고 이 레벨별로 30문항 정도 시험을 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각 레벨별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진단 테스트를 치고 나면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가 나오게 되겠죠. 진단을 했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자, 그러면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겠죠. 30개 영역에 대한 개념 강의, 문제풀이 강의는 없습니다.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역별로 10분 내외의 수준에서 2~3개 강의가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걸 가지고 강의를 듣고 난 친구들 혹은 교실에서 선생님과 강의를 듣고 학습했던 친구들이 교재에서 보통 훈련하는데 교재 플러스 지금 메일 그래머로 문제은행 학습, 난이도별로 문제를 내줄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교재 수업을 할 때 우리 반 친구 굉장히 못하는 친구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교재로 보통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뭐 20번까지 문제를 풀면은 그중에 난이도 상중하가 섞여 있어요. 그럼 난이도 상만 빼고 풀어라 할 수도 없고 난이도 너는 하만 풀어라 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어떠냐면 내가 시험을 잘 봐야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재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학습에 대한 어떤 선순환 작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아이에 맞게끔 난이도를 설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겠고 30개 영역의 세부 항목을 선택해서 문제 출제가 가능하게 합니다. 주관식, 객관식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게 조금 부족하다 하면은 영문법 영작 훈련이라고 저희 이제 이 강의에 들어간 예문들 있죠. 보통 영문법 강의를 들어보면 예문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학습을 잘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장들을 뽑아서 영작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구성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이 오답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 세부 항목의 영역별로 이 친구가 투부정사 중에서도 형용사제 용법이 많이 틀렸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한 유사 문제만 반복 출제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학습을 시키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요까지 다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인증을 해야 됩니다. 이 인증은 선택인데요. 이제 이 친구가 먼저 그러면은 명사 관사를 다 끝냈어요. 문제는 다 많이 풀었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객관적으로 정말로 명사 관사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풀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개 항목에 대해서 인증 시험을 제공하고 있고 급수별로 3급, 2급, 1급 이렇게 인증서도 발급할 수가 있어서 요걸 가지고 아이들의 학습 상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학부모 상담도 가능하고 누적 데이터 관리도 가능합니다. 이제 영문법 인증협회에 가입되신 학원들끼리는 이 친구들의 데이터를 전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희 학원에서 3년간 인증시험을 본 친구가 인천에 있는 어떤 학원, 인천에 전학을 간대요. 그래서 저희 학원을 소개를 요청하셔가지고 영문법 인증협회에 가입된 학원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데이터를 이관해 드리고 그러면 부모님 만족도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아주 비싼 프랜차이저 가맹한 그런 느낌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학생 수준별로 개별화된 자기주도 학습을 제공하고 영문법의 체계를 인증으로 받을 수 있게 한 번에 잡아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요 4가지 단계를 메일 그래머 영문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인증센터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30단계 159개 세부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뭐 가장 쉽게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개념, 뭐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항목들이 7가지 정도로 세분화되어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답을 보면은 이 중에 어떤 영역이 더 필요한지도 아주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전체 30단계 영문법을 다 마스터하면은 영문법은 다 완성이 된 거죠. 저희가 분류한 이 기준은
사실은 이제 레벨 1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중학교 1학년, 레벨 기본인 거죠. 모든 문법이 기본. 레벨 2는 중2, 중3 내용이 섞여 있고요. 레벨 3가 중3하고 고1, 고등부 내용까지 섞여져 있습니다. 뭐 특수구문, 뭐 일지화법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내가 수능 완성까지 가고 싶다면 레벨 3까지 완벽하게 하면 되고, 보통 이제 우리 중학 수준에서 영문법을 제대로 했다, 기초를 확실하게 잡는다라고 하면 레벨 2까지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안내할 때는 이게 이제 중등 완성이다, 중등 기본, 이건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필요한 문법은 완성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수능까지 완성하는 영문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부족한 영역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30단계 영문법 레벨 인증 시스템 혹은 이 단계를 기준으로 인증을 도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30단계를 기준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인증서를 발급을 해서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학습은 주도적으로 동영상 강의와 예문학습, 문제은행으로 시키시고, 또 이 학습 이력을 제공해서 리포트와 오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족한 영역에 주도적인 학습을 시키고, 반복해서 또 동기부여도 시키고 영문법을 해결하는 토탈 영문법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이제 도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조금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 동영상 강의를 예습 혹은 복습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곳도 계시고, 문법 수업을 하고 난 후에 문제풀이를 과제로 주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과제 확인 후 오답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잘 되어 있어도 아이들 실력이 계속 향상이 되겠죠. 오답 노트 뭐 별도로 마련하셔가지고 학습하거나, 아까 우리 사용하고 계시는 먼에 선생님 들어와 계셨는데, 이 오답을 출력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그걸 풀이하는 것을 뭐 과제로 낸다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본다든지 이렇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문법에 나오는 예문들을 가지고 영작 훈련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별 누적 학습 리포트로 발생되기 때문에 학부모 상담 시 혹은 뭐 성적 산출 시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이 누적 학습 리포트를 가지고 저는 이번에 부족한 영역이 많은 친구들 개별 컨택을 해서 그걸 보여드리고 특강을 유도를 했어요.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메일 그래머에 나온 문제들은 모두 다 모바일 접근이 가능합니다. 개별 로드맵으로 우리 새로 온 친구가 이제 영문법은 언제부터 언제 끝난다, 이렇게 로드맵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궁금했던 거, 우리가 부족했던 거, 영어 문법 실력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혹은 우리 아이가 뭐 하긴 한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신이 없어졌으니까 중1 친구들, 중1 레벨 1에 있는 인증시험을 통하거나 혹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신에 대체할 수 있고 대비도 할 수 있겠죠. 동기부여나 이벤트성으로 활용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저희 학원 블로그인데 이렇게 인증제를 한다 붙여놓고 아이들이 뭐 통장을 만들어서 인증제 통과할 때마다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인증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진도를 나가고 발표 수업을 나가고 모든 아이들이 좀 동기부여 되게끔 이렇게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성으로는 이제 저희 학원에 인증시험 치는 날 약간 인증시험을 조금 더 긴장한 상태에서 좀 중요한 시험이라는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 모여서 치겠고요.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코로나 전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초등 고학년 중등부 영문법 인증제 시험의 현장입니다. 오늘 초등 고학년 친구들과 중등부 친구들 프라임관에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오늘 왜 왔죠, 여기? 영문법 인증제. 무슨 시험 치러 온 거예요, 그럼 여기? 네. 그럼 뭐라고? 시험 치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아니요, 너무나도 싫어요. 아, 방송용 멘트 해줘야지. 와! 기분이 좋답니다. 자, 여기는 초등 프라임관 친구들의 영문법 인증제 시험 현장입니다. 네. 오, 다들 막 긴장된 모습이 보이네요. 긴장이 하나도 안 돼요? 잘 칠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무서운 KT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주고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 헉! 저 오늘 무슨 파트 시험 치나요? 비동사랑 현재
비동사랑 현재 시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과거세. 아. 오, 다 다르구나. 자, 그럼 화이팅! 시험 잘 차요. 안녕. 자, 여기는 영문법 인증 시험이 한창 진행. 자, 네. 이런 형태로 저희는 이제 진행을 했었고, 이제 기록물도 남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도 좀 참여하고, 좀 스페셜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제가 더 이상 부끄러워서 플레이를 못 하겠네요. 네,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이제 30단계 영문법 인증을 또 하고, 인증센터에서는 응시 시험을 접수해서 뭐 지역권을 좀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학원 타입별로 좀 적용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가지로 구분해 봤는데, 이제 A 타입은 어학원 타입으로, 원래 저희는 초등 회화 중심 학원이었는데, 이 좀 중고등부로 확장성이 한 상태에서 이 문법이라든지 내신이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이 영문법 인증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 학생들도 뭐 많지만 이제는 뭐 초등 고학년, 5학년, 6학년부터 많이 들어오고 중등부, 고등부까지 이제 좀 인원을 늘리고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영문법 인증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우리 학원이 문법이랑 이런 것들이 강하다, 내신도 강하고 회화만 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문법 인증제 전문 학원이라고 붙이고 또 인증시험도 정규화해서 레벨업 필수 조건으로 사용하고 뭔가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스트릭한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일반적인 입시나 보습학원에서도 지금 현재 가맹원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학원은 그냥 보습학원이다. 근데 이 인증제를 도입하고 메일 그래머를 사용하고 30단계 영문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를 사용하고부터 영어 전문 학원의 이미지가 강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아이들이 아직 실력이 이렇게 높진 않으니까 인증제를 일부 도입하고 또 간헐적으로 인증시험을 치고 내신을 대체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교습소 공부방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교습소 선생님 한 분이, 공부방 선생님 한 분이 문제풀이나 뭐 훈련, 개별학습 이 아이들만 다 레벨이 다른 것을 일반 대형 학원처럼 레벨을 세분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마다 다 다른 차이점, 개별화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영상도 출제하고 문제도 출제하고 그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관리해서 학부모들에게 어필한다면 이것도 분명히 1인 교습소 공부방으로서도 굉장히 좀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타입 코칭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약간 미래형 학원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방학 특강으로 강사가 개입되지 않고 코치가 뭐 강사처럼 뭐 이렇게 강의 설명 이런 거 없이 코치가 관리하는 것만으로 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한 코칭 형태인데요. 강사가 아닌 코치가 여러 학생을 관리 혹은 지도가 가능하고요. 개인별 동영상 뭐 테스트를 배부하고 또 오답 출력해서 재학습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특강으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에서 사용했던 방학 특강 적용 사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1대1 이제 코칭 특강이라고 기획을 했고요. 목적은 이제 코치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관리 혹은 지도를 하고 강사 없이 원장 혹은 뭐 대표 강사 1명, 관리 강사 약간 이제 주도적으로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있어야 되겠죠. 원장 혹은 코치, 알바 선생님 이렇게 2명이 구성을 해서 많은 학생들을 단시간에 지도를 했고 강사의 역할을 하는 원장은 뭐 직접 가르쳐오거나 할 필요는 없고 한두 번 정도 아이들 면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좀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학습 코칭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스트로 사실 강의 없이 메일 그래머로만 진행을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일반 강의식 수업과 이런 코칭 특강과 결과물을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상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시 진도 수업 대비했을 때 이 2달 사실 6주를 진행했었거든요. 6주 동안의 결과가 3배에서 6배 정도 학습 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저희 블로그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이 좀 너무 빠른가요? 네. 저희 학원에 처음에 이제 제가 1대1 집중 문법 코칭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안내문을 나갔어요. 대상은 초등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학습 결손이 생긴 친구들을 코칭센터 1:1 집중 코칭 프로그램으로 자기 주도 학습 습관과 학습 동기부여, 부족한 문법 영역을 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 주도 학습 습관도 가질 수 있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고 또 부족한 문법 영역을 메꿀 수 있다. 자, 지금 여기 부족한 문법 영역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학원은 이 아이가 부족한 영역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분명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이 친구는 어떤 영역은 약하고 어떤 영역은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대상은 일단 너무 저학년들은 아직까지는 코칭 1:1로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5학년부터 중3까지 반두를 뒀고요. 영문법 인증시험이나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취약 영역을 확인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코칭으로 집중 학습을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먹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자, 우리 애를 그냥 넣어서 무조건 원래의 학원 커리큘럼대로 나간다라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부분에만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 11회로 해서 코칭 학습을 진행했어요. 아이들은 2시 반에 와서 5시 20분에 마쳤는데 이 안에 모든 학습 뭐 동영상 보고 문제 풀고 이제 오답 노트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을 시킨 거죠. 제가 초기라서 금액을 굉장히 조금 저렴하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인원 대비해서 선생님 인건비 주고는 분명히 이제 효과가 있었죠. 수업 진행 방식은 개별 진단을 하고 개별 학습하고 개별 코칭 형태로 진행한다. 11주는 아니고 11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제가 상담해서 저희가 한 8명, 9명 정도를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이제 아이들은 온라인실에서 학습실에서 컴퓨터 앞에서 항상 다 공부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매일 그래머 이제 강의와 영상이 출제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날 자기가 계획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동영상 보고 노트 필기하고 배운 것을 선생님한테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여기 지금 영상을 멈춰서 노트 필기하는 그런 모습. 자, 진도와 목표 설정도 스스로 하고 스스로 진도를 체크하게끔. 그래서 마무리할 때쯤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 이제 레벨 1, 2, 3 이 전 영역에 대한 이제 표가 나와 있죠. 계획은 어떤 걸 할 것인지,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걸 하는 게 유익할 것인지는 사실 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좀 강사들이 좀 아이를 좀 잘 많이 봤던 강사들이 정해주거나 혹은 좀 조언을 해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내가 이게 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재 중2인데 중1의 레벨 1이 좀 약한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명사나 비동사, 뭐 시제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뭐 전치사, 조동사, 접속사는 조금 스킵하더라도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선택을 하게 하고 또 그리고 2학년이니까 그래도 중간기말고사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중간고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어떤 뭐 부정사를 조금 더 하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플랜을 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칭을 마치고 마무리하는 시간에 서로 짝을 지어서 서로 간에 이제 학습이 어땠는지 질문하고 소감을 작성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뭐 간단하게 이 친구가 한 거 한번 볼까요? 저는 고인국 중 1학년 소리가 좀 잘 안 들리시죠? 잠시만요. 6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특강고는 70점까지 올라온 것 같고 목표를 달성하고 나는 기분은 몰랐던 것을 알게 돼서 기분이 좋고요. 이번 겨울방학 집중 문법 코칭 특강이 나에게 병원인 것 같습니다. 왜 병원이에요? 좀 이상한 부분을 좀 낫게 해줘서. 아,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 잠깐 가기 전에 쌤 질문. 원래 점수는 60점이었는데 70점이라 했어요? 70점, 60점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조금 문법을 많이 모르는 사람. 자신이 없었어요? 네. 70점 되니까 어때요? 그냥 평균. 평균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영이 형 굉장히 겸손하다. 겸손하고 자, 이 친구는 이번 특강에 엄청나게 수혜를 받고 자기가 아직도 문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예요. 레벨 1, 2를 거의 다 끝냈거든요. 이 6주 만에. 이렇게 뭐 조금 이 친구는 조금 부족한 친구였는데 부족한 영역을 좀 채웠고
코칭 특강 전에 본인의 문법 실력을 점수로 매긴다면 40점이었는데 특강 후에 향상된 문법 실력 점수로 매긴다면 70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표가 대부분의 문법을 70% 이상 점수 얻기 3급 이상, 그러니까 인증 시험에서 3급 이상을 얻겠다라고 했고, 이제 계획은 뭐예요? 이제 이 친구 1학년 건 이렇게 복습을 하겠다, 2학년 거 요걸 하겠다, 3학년 거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달성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못했네요, 그죠? 근데 이 아이의 이제 만족스럽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특강 이후에도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겠다. 그리고 문법 특강은 디딤돌이다. 디딤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 특강 전에는 자신의 문법 실력이 50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특강 이후에는 70점 정도 된 것 같다. 그리고 이 친구는 레벨 2를 집중적으로 학습했고 목표를 다 달성을 했네요. 목표는 레벨 2의 연습 문제는 메일 그래머를 활용한 연습 문제를 말한 거고 80점 이상 맞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배움의 놀이공원이다. 특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특강 성과가 좋아서 저희는 이제 상시적으로 이 특강 프로그램을 오픈하기로 했고요. 여기 뭐까지 들으시고 조금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질문은 조금 이따 받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이 코칭 특강을 진행했던 프로세스를 소개해드리면 진단, 계획, 학습, 피드백 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서 진단 테스트와 상담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플랜을 짰습니다, 아이와 함께. 플랜대로 과제를 출제해 주는 것이 선생님 역할. 근데 제 역할은 여기까지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아이가 과제 출제해놓고 진행되는 거를 계속 그냥 잘하고 있다. 뭐 피드백 주고 이번에 점수가 몇 점이네. 이거 문제 다시 풀어볼까? 오답 학습했어? 오답 풀어봐. 저희는 심지어는 오답을 풀이를 하다가 모르겠어요라는 얘기가 나와도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찾아봐봐. 그리고 그 영역이 네가 틀린 문제의 영역이 동영상에 어디를 들어가면은 볼 수 있을까? 한번 다시 들어가서 봐볼까 해서 아이가 찾겠어요.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나중에는 아이들 스스로 굉장히 빨리 찾고 동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증시험을 도전하고 오답은 이제 학습의 영역으로 확인을 하고 선생님한테 설명해 주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저희 현재 개가 회원 학원들은 뭐 반복적인 트레이닝 해서 기초 중급 단계 학생들을 할 수 있고 문법 수업을 잘하는 강사와 그렇지 못한 강사와의 수준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자유학계제 시행으로 중일 시험이 없어진 부분, 또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규칙성 떨어지는 점도 보완할 수 있었고, 또 중등부에 대한 확실한 학원 컨셉, 초등공학의 이탈을 막았다 하시고, 또 이제 원격 수업을 대비한 온라인이 필요했다라고 하시네요.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법이 가장 어려웠는데 자신감이 높아졌다. 문법에 대해서 만회하게 됐다. 성취감을 느꼈다. 내신이 강해졌다.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점검할 수 있어서 좋다. 다양한 문제를 풀고 준비해서 응용 문제나 신유형 문제에 강해졌다. 많은 문제를 주어진 시간 동안 풀어야 하기에 시간 관리 능력이 생겼다.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해서 좋았다. 저희가 이제 문제는 자동 채점이다 보니까 시험 치자마자 바로 채점이 되니까 아이들이 자기 점수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